안녕하세요. 슈테크 가족 여러분. 재테크의 여왕 슈엔슈입니다. 오늘은 매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요. 주식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74.45포인트가 올라서 4,797.5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수 큰 폭으로 오른 거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차이가 그렇게 개수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조금은 체감이 74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았던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업종이 강세였었는데요. 하나오션이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중공업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가 한양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장에서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지난 4사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시 또 추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올랐거든요. 계산해 봤더니 42%가 올랐더라고요. 요즘은 현대차가 이게 단순하게 자동차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여기에다가 더하기 로봇 기대감으로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계열 관련주들도 또 큰 폭으로 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올해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13.8%가 올랐는데요. 작년 요맘때 대비해서 1년 동안 시가총액 탑10 종목들의 순위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1, 2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위였었는데요. 요게 이제 3위로 올라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였는데 올해는 4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힘이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뉴페이스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면 7위에 HD 현대중공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선주가 7위로 지금 올라와 조선주의 대표격인 HD 현대중공업이 올라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 대표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위에는 SK 스퀘어가 차지를 했는데요. SK 스퀘어? 나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지난 2021년도에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위에는 원전 관련주 또 대표격인 종목 중에 하나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위도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됐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올해도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 방산주 이쪽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요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소외된 그런 잔고를 볼 수가 있죠. 특히 바이오주 위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수 오른 거는 체감을 뭐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이긴 합니다. 자, 오늘 투자자별 매매 금액을 보면은요, 외국인들은 3,500억 매수했고요. 오늘 기관이 이끈 장입니다. 기관은 1조 3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 2일부터 오늘까지의 투자자별 그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사실 뭐 외국인들은 많이 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400억 매수고요. 개인들은 2조 이상 팔았네요. 뭐 팔아서 지금 해외 시장으로 많이 또 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코스피 시장은 13.8%가 올라갔는데요. 미국은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연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미국 시장으로 또 옮겨간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외국인 매매 상위 종목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요. 자, 1위가 로봇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와 반도체, 그
그다음에 조선주 이쪽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코스닥은 9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951.1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끈 거는 바로 로봇주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총 5위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 정도 올랐고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다른 로봇들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은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코스피가 13.8%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2.7%밖에 안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위주로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소외된 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요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관련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5,000포인트 얘기가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많이 느끼실 텐데요. 시장은 굉장히 불장인데 나의 체감은 사실 3,000포인트도 안 된다. 특히 바이오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라면 정말 더욱 심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뭐 이거는 좀 많이 사실 작년부터도 많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 있었죠. 예, 기준금리는 보합이었는데 금리가 동결이었는데 주담대 금리는 오늘부터 오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사실 시장금리는 오히려 여름 이후로 쭉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 여름 대비해서 연말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여름 대비해서는 오히려 예적금 금리가 조금 오른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 요거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수가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여기가 꼭대기야 라고 판단을 해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인버스, 곱버스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눈덩이인 개미들이 늘어났다, 많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봄하고 여름학기에 강의하면서요. 절대로 인버스 ETF, 특히 곱버스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냥 나의 느낌으로 이제는 지수가 여기가 꼭대기려니 생각하고 하락장에 베팅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원래 나의 예감이 잘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시장은 나의 예감과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에 순응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 내가 사실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투자자는. 그런데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 내 직감, 느낌대로 하면은 오히려 장고가 더 크게 손실을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ETF 강의하면서 실제로 제 고객 사례로 제가 예시를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 또 그 생각이 좀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하락에 우리가 섣불리 베팅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다시 좀 또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환율 살펴봅니다. 자, 오늘 달러 환율은요. 1,466원 정도에 마감을 했고요. 제가 연초 대비해서 좀 봤더니 연초 대비해서 환율이 조금 올라 있더라고요. 예, 환율 관련해서 요즘에 또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저도 작년에 제가 생각했던 게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갔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환율은 오르는데 또 지수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서 참 이게 시장 예측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지수까지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하락장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장을 조금 관망하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절대 이기려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또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5,000포인트까지 정말 20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5,000포인트 이번 달 안에 또 찍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만약에 또 5,000포인트를 넘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주식 시황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니까 포모 증후군도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나만 도태되어 있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너무 시장에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그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이 너무 발달되고 IT가 너무 발달이 되니까 그 돈 번 소수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부각이 또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쪽들이 또 이렇게 내 눈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무뎌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에도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금융재테크 슈앤슈와 계속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